가정교회를 말하다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실제적 고려사항 가정교회 운영 7번째 이야기인데요. 어저께 했던 말에 연속해서 그 뒷부분입니다. 어제에 이어 10번째 1대1 제자훈련 연결망에 계속되는 설명입니다. 먼저 멘토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저께 여기 부분 했죠? 모든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길 원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뜻이 있는 한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고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조언을 기대하는 이들 앞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조언을 기대하는 이들이 앞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서 분명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이 되어야 할까요? 멘토와 멘티 양쪽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멘토가 되기도 하고 또한 멘토링을 받기도 했던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계획적인 1대1 만남이 몇 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이를 통해 인생 문제, 영적 질문, 그리고 사역 기술 개발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역은 물론 평소의 비공식적인 교제와 조화를 이루며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함께 사역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경험입니다. 함께 아픈 친구를 방문하거나 산책하며 기도하거나 함께 친구를 전도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삶으로 가르치셨던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좀 더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 비교적 격식을 갖추지 않은 교제의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에서의 제자훈련은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서가 아닌 일상과 일상이 함께 어우러지는 방식을 통해 보다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고 그 바운더리는 어떠한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멘토링 관계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어떤 영역까지 다룰지에 대한 구체적인 바운더리를 정해 놓아야 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서로 나눌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오픈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충고하고 간섭하고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를 미리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멘토링 관계 안에서는 결혼, 재정, 가정, 성, 문화, 진로, 학업, 비전과 기술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 주제가 같이 섞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멘토나 멘토링을 받는 멘티나 이 바운더리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두 사람이 어떤 영역까지 다룰지에 대한 바운더리를 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모임의 시간과 빈도, 멘토링 관계의 지속 시간, 어느 수준까지 계획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된다면 그 관계를 마칠 수 있는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멘토링을 추구하지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보다는 충분히 기도하고 정식적으로
멘토링을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멘토링이다, 서로 멘토와 멘티의 서로가 관계다라는 것을 확실히 짚어주고, 거기에 어떤 것을 멘토링 할 것인가, 어떤 것을 제자 훈련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할 것인가, 어느 단계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주제를 할 것인가를 확실히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멘토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바운더리 설정은 특히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개인을 지도할 때 유용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그럼 무엇인가요? 가르치는 것만큼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일상에서 부대끼며 펼쳐지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하는 만큼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혹시 멘토가 기도가 약한 사람이라면 멘티 역시 비슷한 성향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멘토가 균형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균형인가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다른 말로 예배죠. 이 세 개의 축이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멘토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이죠. 이미 잘 성장하고 있거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스스로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갓 회심한 그리스도인을 지도할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균형 잡힌 멘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효과적인 제자 훈련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적 도전을 주고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킨다면, 이후에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분립하고 재생산하는 가정교회의 훌륭한 영적 자원으로, 영적 지도자로 활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 그대로 멘토링, 또 제자 훈련의 최종 목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그들이 다시 다른 이들을 돕고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멘토링, 제자 훈련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의 가정교회를 말하다 였습니다.